소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거쳐가는 작가. 혹시 내가 지금 뭐 해야 할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기분 드시나요? 바로 여기에 100년 전 한 천재 작가가 남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르만 헤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문학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출간된 책은 전부 읽은 작가님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헤세에게 중독되는가? 헤세 덕질 포인트 3가지. 대표작, 난이도별 추천, 그리고 절대 안 맞는 비추천 독자까지 모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출생이에요. 그리고 194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읽히는 인기 작가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소설도 재밌지만 사실 본인의 삶 또한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퇴학 2번, 전쟁 반대, 우울증을 겪고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이혼도 2번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글쓰기로 자신을 치유하고 인생을 다시 세운 작가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다른 세계문학 작가들보다 헤세의 작품을 읽으면 정말 가슴 깊은 울림이 큰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헤세의 덕질 포인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작가예요. 인간은 왜 사는지, 그리고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그런 걸 묻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삶의 진정성이나 영적 깨달음을 찾아 고도자처럼 이렇게 사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해요.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양사상, 특히 불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듯 헤세의 책은 소설로 쓴 심리 철학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 속에 숨어있는 하이클래스 문학. 헤세는 대중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은데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뭔가 성찰적이고 깊이 있는 상징과 은유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감칠맛이 나는 그런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가님이에요. 특히 문체가 아름다우면서도 심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읽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온 마음을 담아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울림이 있기 때문에 헤세 문학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영원한 청춘의 멘토. 청춘의 고통을 가장 섬세하게 그린 작가 하며 헤르만 헤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히 미국 유럽 쪽 독자에게 헤르만 헤세는 영원한 10대, 20대들의 청춘 멘토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들은 보통 혼란이나 정체성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 젊은 그런 세대들한테도 여전히 인기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나의 불안과 성장통을 말해주는 유일한 작가라는 평을 듣는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 위한 문학은 아닌 게 나이 들면 들수록 또 헤세의 문장들이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데미안을 20대 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더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철학적 깊이가 느껴지는 작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책이 고전으로 쭉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비추천 독자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헤르만 헤세를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 안 읽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은데 또 이제 본인의 취향을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헤르만 헤세가 별로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답을 찾는 분. 헤세는 세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속도나 이제 경쟁 같은 게 기준이시면은 이분의 책은 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특히 자기계발의 구호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정말 안 맞으실 거예요. 헤세의 작품에는 뭐 잘 될 거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불편한 진실과 혼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막연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머, 가벼운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 사람. 헤르만 헤세는 좀 굉장히 진지한 편이에요. 그래서 헤세 작품은 막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난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들은 아니에요. 대신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는 그런 무게를 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뭔가 기분 전환용으로 읽으시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습니다. 힐링보다는 각성에 가까운 작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여성 캐릭터의 입체성을 중시하는 독자. 이게 사실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는 대부분 주인공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 캐릭터가 나와도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데미안처럼 이제 여자가 나와도 남성 캐릭터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 등장을 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성장 단계를 상징하는 정도로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 캐릭터의 그런 입체성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이제 둘 사이의 케미 이런 걸 중시하는 분들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줄거리 중심의 독자.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은 외부적인 줄거리 그런 설정보다는 내면의 묘사를 정말 치중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플롯 전개가 느리고 심리적인 묘사 위주가 많아요. 스릴러, 빠른 전개, 복잡한 인물 관계 등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느리다, 재미없다 이러실 수 있어요. 특히 융심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징과 은유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의미를 뭔가 스무고개 찾듯이 이렇게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많고 많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은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문용어로는 4개의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데미안, 쿠늘프, 수레바퀴 아래서, 로스알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읽으시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 사실 외국에서는 대표작이 데미안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시타르타나 이런 책들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역시 데미안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실 데미안이 아니에요. 싱클레어입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나름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평범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커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둠이 많구나. 이제 그런 싱클레어가 멋진 친구 데미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선악에 대해, 자아에 대해 그런 많은 인생 지혜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데미안부터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는 수레바퀴 아래서.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주인공 한스는 똑똑한 소년입니다. 마을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한스에게는 주변 어른들이 거는 기대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기대 속에서 고통받는 청춘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학생, 학부모 모두 다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쿠늘프. 이제 이 책은 중기 대표작이에요. 주인공 쿠늘프의 이야기를 담은 3개의 연작 소설이 담겨져 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은 히피처럼 방랑합니다. 이제 가족도 친구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쿠늘프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그는 모범생이었거든요. 헤르만 헤세는 이런 설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갑자기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서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이 책은 쿠늘프의 그런 자유로운 낭만적인 모습과 함께 말년아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 대가를 함께 보여줘요. 특히 이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를 입문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로스할데. 사실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작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담은 자전적인 소설로도 유명하거든요. 이 책은 재능 있는 미술가가 불행한 가정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삶이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화려한 재능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특히 주인공이 화가로 등장하기 때문에 달과 육펜스 같은 그런 화가 등장 작품들을 좋아하신다면 이 책도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수용입니다. 중수용으로는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게르트루트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제목부터 확 불교 느낌이 나죠. 맞아요. 시타르타는 정말 부처를 모티프로 한 그런 소설이에요. 주인공 고타마 시타르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현명한 청년이었지만 결국 진리로 향하는 길을 택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죠. 그는 수행자 생활, 부유한 상인, 열정적인 사랑까지 모든 인생의 그런 가치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생의 진실을 알려주진 못했죠. 그래서 이 소설 시타르타는 마지막에 이르러 헤르만 헤세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의 물에 비유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라면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책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끼는 그런 책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두 갈래의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선택과 운명의 순간. 이 책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이제 사람 이름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길은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자의 길. 두 번째는 자유롭고 방랑하는 예술가의 길. 그렇게 이성적인 삶과 감성적인 삶의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세 번째, 게르트 루트. 보통 헤세 작품들을 읽다 보면 연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게르트 루트는 다릅니다. 이 책은 사랑과 예술에 대한 그런 소설이거든요. 주인공은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된 청년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죠. 그가 우연히 만난 매혹적인 여성 게르트 루트,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의 삼각관계를 그린 소설 게르트 루트. 매혹적이고 열정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단숨에 사로잡히실 거예요. 마지막, 고수용. 첫 번째는 황야의 일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제 주인공은 중년 남성으로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늑대 인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중년이면은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회의감도 가득하고 무기력하고, 이제 이런 주인공은 매력적인 여성들을 만나서 쾌락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뭐 그 시대 사람들한테 성경처럼 읽혔다 라고 이제 비유될 만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인데요. 저는 솔직히 좀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너무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시타르타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이 책이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작가의 작품인가 싶으실 수도 있고요. 드디어 마지막은 유리알 유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가장 말년에 쓴 작품이고,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한 권은 아니고 두 권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하지만 나는 진짜 헤르만 헤세 찐팬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역시나 헤르만 헤세 작품답게 안에서 이제 은유와 상징들이 막 넘쳐나거든요. 설정은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이제 학문과 예술의 이상향처럼 그려지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리알 유희라는 예술을 하면서 예술, 수학, 철학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작업을 잘 하는 사람을 유리알 유희 마스터라고 부르고, 그 마스터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런 주인공이 살면서 겪게 되는 진리탐구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은 정말 헤르만 헤세의 사상을 집대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 말고 나는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번외편. 첫 번째, 헤르만 헤세의 시집. 사실 헤르만 헤세는 소설도 잘 지었지만 시도 잘 쓰고 또 그림을 잘 그린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 안에는 그가 썼던 시도 들어있고 또 그가 그렸던 그림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그나저나 뭐 소설 잘 쓰지, 시 잘 쓰지, 그림 잘 그리지, 에세이 잘 쓰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천재 작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헤세와 융, 영혼의 편지. 이 책은 이제 작가를 좋아하는 그런 덕질을 하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책이에요. 이 작가가 말년에 헤르만 헤세와 융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그리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읽으면서 와, 이 작가 너무 부럽다. 덕질 인생을 완성했구나. 성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인생 작가들을 그것도 말년에 만나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도 헤세와 융이라는 두 거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헤르만 헤세도 좋아하고 칼 융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입니다. 세 번째, 헤르만 헤세 책이라는 세계. 저는 헤르만 헤세 에세이 중에서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해요. 작가기도 했지만 열렬한 독서가이기도 했던 헤르만 헤세의 독서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즐기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책을 똑바로 읽어라 라고 혼내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본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
헤르만 헤세는 사실 우리를 위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약간 혼내는 감도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인지 삶이 흔들릴 때마다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을 자주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방황 중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을 잘 보고 계신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꼭 필요하신 거니까요. 올가을 이런 헤르만 헤세의 책을 딱 한 권만 읽어보세요. 그냥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나 좀 달라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애정하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